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니오빠입니다. 와니랑 단입니다. 제가 이 두 마리 웰시코기랑 캠핑카 여행을 다닌 지 벌써 한 3년 됐어요. 그 사이에 캠핑카도 한번 기변을 했었고요. 6m 초반대 캠핑카를 타고 다녔다가 지금은 7.5m 정도 되는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캠핑카 여행의 좋은 모습을 좀 담았었거든요. 저희 영상 보시고 실제로 저희 캠핑카랑 똑같은 캠핑카를 구매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 5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 전 캠핑카도 그렇고 지금 캠핑카도 그렇고요. 하지만 오늘은 장점이 아닌 캠핑카의 단점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캠핑카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간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찐 단점입니다. 유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채팅방, 카페 이런 데서 좀 봤던 것들도 같이 조합해서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캠핑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나머지 그 이후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순서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거주지 주차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주지에 주차할 곳이 정말 없으시다면 캠핑카는 그냥 구매하지 마세요.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작은 캠핑카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니발, 스타리아 이런 거 내부만 개조한 캠핑카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C클래스 캠핑카처럼 좀 확장을 한 부분,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캠핑카들, 보통 거주하시는 곳이 아파트가 대다수이실 텐데, 아파트, 뭐 빌라, 다세대 주택 뭐 이런 곳이 대부분일 텐데, 아파트에 이렇게 큰 캠핑카가 주차를 한다? 그런 주차 공간도 없을 거고, 요즘 아파트들은 일단 지상 주차장도 없고 지하 주차장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높이 제한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차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거주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는 작은 캠핑카였지만 눈치가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 주차 라인에 정말 딱 맞는 6m 10 정도 됐었나? 하여튼 그런 캠핑카였는데도 그게 주차를 하면 옆차가 되게 불편해 했을 거예요. 아마 문 열기가. 그때는 어찌저찌 주차를 했는데, 이 캠핑카로 바꾸고 나서는 주차가 아예 안 돼요. 일반 주차 라인엔 아예 안 되고, 뭐 끝자리가 비어서 할 수 있다고 해도 공용 주차장이잖아요. 공용 주차장, 내 주차장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캠핑카잖아요. 크고 민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만 그 차를 거기다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그 원래 대던 자리에서 빼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다른 차가 딱 주차가 돼 있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차 거기에 이제 댈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헤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6m대 캠핑카였을 때는 뭐 중간에 되긴 했는데 양쪽 차들한테 되게 미안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자리를 또 맡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 주차가 되지 않는 분들은 캠핑카를 구매하시면 스트레스가 엄청 날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주차, 월주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월주차 뭐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뭐 20 몇만 원대 뭐 이렇게 있는데, 주차한 공간이 집에서 멀면 짐을 준비하고 캠핑카까지 가야 되는데, 집차에다가 짐을 다 실어요. 싣고 캠핑카까지 갔어요. 여행 갈 짐을 집어넣고 뭐 빠트린 짐이 있다던가 할 때는 다시 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 짐을 가지러. 굉장히 그게 귀찮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그것도 스트레스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차를 바꿨을 때만 해도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지금 캠핑카를 주차를 도저히 못하니까 서울 연남동에 있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파주 회사 창고에다가 이 차를 주차를 해놨었어요. 한 몇 개월간.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복귀해서 다니 언니 집에다 내려주고 와니 다니 내려주고 저는 파주까지도 갔어요. 가서 거의 짐 다 빼고 집차에다 싣고 캠핑카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시 또 집으로 왔거든요.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지금은 저희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차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될 게 아니라서 괜찮은데, 만약에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7m급 이상 되는 캠핑카를 운행한다?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비용 대비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캠핑카를 구매하는데 뭐 1억 원대 중반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자동차세, 보험료, 그리고 여행 갈 때 유류비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캠핑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캠핑카는 1년에 뭐 500에서 1000, 한 1000 정도 감가가 된다고 치면, 그거를 1년을 타고 돌이켜 봤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인 돈에 비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면 해외여행도 몇 번은 갔을 거고
호텔 좋은 데서도 숙박할 수 있었을 거고 더 맛있는 것도 먹었을 거고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가상각과 되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전에 타던 캠핑카는 팔 때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1년 한 8, 9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확 끝난 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그때 캠핑이랑 캠핑카 좀 나름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그래도 뭐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또 좀 빨리 팔린 편인데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꾸준히 다니시는데 저처럼 이제 캠핑이 아닌 강아지랑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냥 캠핑에는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캠핑카로 여행 다니는 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 몇 년 다니다 보면 새로움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파는 거나 아니면 기변을 할 텐데 비용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사려는 분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 차처럼 뭐 헤이딜러나 뭐 이런 데서 팔 수도 없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팔아야 되는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중고 거래가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개인이 뭐 1억 중반을 현금으로 차를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되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매물은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은. 근데 사시려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캠핑카 여행 다니다 보면 청수 꼭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물 쓴 거 버리는 것도, 그리고 사용한 변기 카트리지 버리는 것도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물 받는 거는 일단 저는 지금 주택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스트레스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집에다가 연결해 놓고 이렇게 해서 바로 받으면 되니까 저희처럼 주말에 짧은 2박 3일 가는 거는 충분히 해결이 돼요. 여기 저희 차량은 지금 한 13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청수 용량이 그걸 채우고 1박 3일은 충분히 쓰고 또 남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긴 여행이 될 때는 물이 모자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밥을 먹으면서 거기 주인한테 물 좀 넣어도 되겠냐, 돈 얼마 주면서 라든지, 아니면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물 넣을 수 있겠냐, 돈 더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제주도에서 물 주유하면서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제 돈 쓰면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성격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호수 연결해서 청소 받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절도에 해당되는 행위고, 화장실 같은데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받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청수 받는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2박 3일 이상 막 3박 4일 4박 5일 갈 때는 청수를 한 번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저희는 숙소를 또 길게 여행 가면 한 일주일 이상 여행 가면 중간에 한 번 숙소를 들려요. 그래서 물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너무 비효율적이죠. 물 받기 위해서 간 적도 한 번 있거든요. 제주도 여행 한 2주 갔을 때 물을 중간에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유소에서 한번 그렇게 해서 받은 적이 있고, 또 숙소 가서 그렇게 1박 좀 쉬면서 물 받은 적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옷을 버릴 때도 그냥 길에다 막 버리면 안 되거든요. 버릴 때도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카트리지인데,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박 3일 짧은 여행을 거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화장실을 거의 안 써요. 집으로 가져왔었어요. 항상 집에 도착해서 정리할 때 집으로 카트리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집 화장실에서 버리거든요. 예전에 이거 말고 이 전 캠핑카 사용했을 때, 그때 아파트에 살 때도 그 집으로 카트리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집 화장실에다 버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상 여행 갈 때 휴게소 화장실에서는 못 버리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 자체도 좀 민망하고, 그리고 그게 뭔지 다들 아니까 그렇게 좋은 시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졸음쉼터 같은데 그때 한 번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넘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졸음쉼터에서 한 번 정도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면 여행지에서 사람 없는 화장실 같은 데서 버리고 이렇게 물 내리고 했던 기억이 나고, 이게 또 약품을 넣은 그 물이라서 냄새는 안 나는데 물 색깔이 파란색, 보라색 막 이래요.
뭐 이렇게 물 버리다 보면 튀거든요. 이런 것도 다 닦아줘야 돼요. 안 닦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두세 번인가 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민망하죠. 깨끗이 쓰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시선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청수, 오수, 카트리지 비우는 거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캠핑카로 어디든 다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캠핑카 구매하기 전에는 야, 캠핑카만 있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뭔가 희망이 있었거든요. 꿈에 부풀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여행 다니다 보면은 캠핑카로 못 들어가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노지가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다고 유명한 노지 가면은 일단 차들도 되게 많고 주말에 다들 여행 떠나시잖아요. 주말에 가면은 되게 많고 한적한 곳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한적한 곳은 사람이 없는 이유가 거기 진입하기가 어려운 곳이거든요. 이런 큰 캠핑카로 그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길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노지 같은 곳은. 근데 진입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들어갔다가 캠핑카가 뒷부분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 하다 거기 이제 뒷부분이 찍히면은 뭐 이제 수리비도 뭐 장난 아니고 또 이 내부의 가구들하고 사용하시던 짐들이 캠핑카에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흔들리면은 이 내부에서 막 뭔가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흔들리는 그 소리랑 막 부셔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심한 곳에 만약에 요철이 심한 곳에 간다면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도 다 날 것이고 뭐 하여튼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불안한 곳은 애초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히 들어갔다 낭패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높이 제한 같은 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일단 캠핑카 그 높이가 높다 보니까 3m, 막 3m 이상 되는 차들도 있고 하는데 일단 높이 제한 3m면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8m 막 이렇게 되는 데도 많고 저희는 공영 주차장 위주로 많이 갔는데 2.3m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려고 갔다가 높이 제한 때문에 못 가서 막 패닉 걸린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가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갈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매번 오토 캠핑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오토 캠핑장도 큰 캠핑카도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반려견도 있으니까 반려견 소형견만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캠핑카가 없기 전에 숙소를 찾을 때 그 숙소 검색하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캠핑카는 그런 여행지 검색하는 노지 아니면 큰 주차장 이런 걸 또 찾아야 되는 그런 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이것만 생각하면은 되게 웃긴데 제가 캠핑카가 없이 와이드 아니랑 뭐 당일치기로 여행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멀리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는 제 눈에 현수막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가 안 돼, 금지, 뭐. 근데 이상하게 캠핑카로 어디 여행만 가면은 그렇게 현수막이 눈에 잘 띄더라고요. 캠핑카, 카라반, 야영 취사, 텐트, 뭐 취사 금지, 뭐 금지 엄청 많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리고 심한 곳도 있습니다. 캠핑카, 카라반, 주차도 금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이 현수막이 그거 무시하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이것도 단점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만한 강제 조항은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데 현수막이 아마 눈에 띄게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캠핑카 뭐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캠핑카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또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거고 이런 것도 캠핑카 단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로 강화도, 인천 강화도 가시면 현수막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차박하려고 간 게 아닌데 그냥 밥 먹고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밥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막 두들기더라고요. 여기 캠핑카 뭐 차박하면 안 된다. 근데 차박할 시간도 아니었고 뭐 회를 포장해서 다니 언니랑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게 문도 이게 살살 한 것도 아니에요. 세게 두들기더라고요.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같았어요. 세게 두들겨서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차박을 제가 벌써 하겠냐. 음식 포장해 와서 먹고 가려고 한다. 뭐 알았다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미 그렇게 해버리니까 밥맛이 딱 뚝 떨어져 버리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안 가게 되고 아무튼 그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습니다. 강화도에서 한 2번인가 느꼈었고 2번인가 노크도 강화도에서만 2번 당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동해 쪽 바닷가 가면은 현수막이 또 그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제 해수욕장 시즌 되면은 캠핑카로는 해수욕장 쪽 그 동해 라인 가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주차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그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니까 동해 쪽은 이제 해수욕장 시즌 때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괜히 갔다가 주차도 제대로 못해, 눈치 보여, 차박할 수 있는 곳 찾아야 돼, 갔더니 막 현수막 붙어 있어, 막 사람들 시선 별로 안 좋아,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가는 거는 아예 포기를 해야 됩니다. 해수욕장 뭐 해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가 뭐 해수욕을 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바다 보면서 차박하고 싶을 때 오히려 겨울에 가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못 간다. 그리고 캠핑카를 타고 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그렇게 눈에 잘 들어온다. 이번에 7번째인데요. 언제든 바로 탁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짐을 또 챙겨야 돼요. 캠핑카에 기본적인 뭐 그릇이라든지 뭐 이불, 베개 이런 거는 항상 캠핑카에 놔두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음식, 물, 뭐 간식거리들도 그렇고 먹는 물도 챙겨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아지 뭐 사료, 뭐 수건 뭐 이런 거 등등등 챙길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한 2박 3일 간다 치면 짐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텐트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편할 수도 있죠. 텐트처럼 그런 장비라는 게 없으니까 이미 다 실려 있어요. 뭐 의자나 이런 것들은 뒤에 트렁크에 실려 있는데 그런 이제 그 2박 3일 동안 사용해야 될 것들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8번째입니다. 캠핑카 여행 하다 보면은 찾아봐야 됩니다. 캠핑카가 일단 높이 제한, T맵에 높이 그 무게랑 높이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설정해서 놓고 다니는데도 그 목적지에 거기가 이제 캠핑카가 들어갈 수 있는지 네이버 지도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도 검색하고 네이버 블로그 후기, 카페 검색 이것도 막 해야 돼요. 그냥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동해 어디 가자 아니면 오늘 어디 산으로 한번 가볼까? 이게 안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그냥 없이 갔다가 낭패 본 적이 있거든요. 주차 자체를 못 한다든지 막혔다든지 괴산 쪽에 어디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괴산 쪽에 갔다가 공사 중이어서 거기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차를 바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패닉 상태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캠핑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찾아봐야 된다는 점. 그냥 막 생각 없이 바로 떠날 수는 없어요. 캠핑카의 단점입니다. 하다못해 일반 차도 검색을 해야 되는데 캠핑카는 오죽하겠어요. 이 큰 차 그리고 거기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패닉이 오니까 최소한 A, B 두 개는 설정해 놓고 가야 돼. A 목적지, B 목적지 안 됐을 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AS에 관련된 거고요. 보통 캠핑카 업체들이 경기도권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수도권이라고 치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왕복만 해도 최소 5시간 이상 걸리고 접수를 해도 바로 할 수 없고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이번 주에 난 여행을 가고 싶은데 고장난 거 있는 채로 찝찝하게 갈 여행을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잘한 거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 상관없는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와 뭐 난방이 안 돼 이런 건 그냥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AS 받으러 가야 되는데 바로 되면 좋은데 이미 캠핑카가 이제 많이 팔린 상황에서 AS 받을 곳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접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최소 2, 3주 걸립니다. 순번이 올 때까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쪽도 AS 본사에서 받으려면은 대기 기간이 좀 길더라고요. 정말 급한 거 진짜 뭐 예를 들어 차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거면은 바로 해줄까요? 그렇게 된 적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정말 위급한 거 고속도로에서 뭐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거면은 뭐 정말 급박한 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빼고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워런티 기간이 1년인 곳이 있고 2년인 곳이 있고 뭐 3년인 곳이 있는데 워런티 기간이 끝나면 이제 소모품 같은 게 굉장히 비쌉니다. 수리하는데 뭐 꽤나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비싸다. 그리고 정비 같은 거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대형차 리프트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대형차 리프트 하는 곳이 한 5분 10분 내 거리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엔진 오일을 2번 정도 갈아봤거든요. 조금이라도 비용 줄여보려고 부품을 본사에서 구매를 하고 그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클리너 이렇게 구매해서 이제 거기 대형 리프트가 되는 곳이 동네에 카센터가 있어서 오일 값 지불하고 공인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찾으려면 또 시간 걸리거든요. AS 받으러 가는 거 왔다 갔다 왕복하는데 하루가 날라가고 대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그 사이에 탈 수도 없고 뭐 맡겨놓고 올 수도 없고 거리가 멀다 보니 뭐 대중교통으로 집에 다시 올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캠핑카의 단점입니다. 10번째입니다. 집처럼 편하다고 제가 매트리스 같은 거 매트리스 쿠션 좋아요. 캠핑카 좋고 뭐 잘 때 뭐 괜찮아요. 편해요. 그런데 이게 집처럼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집처럼 편하려면은 굳이 여행 나가면 안 되겠죠. 집에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캠핑카가 커졌다고 해서 예전보다는 커진 거거든요. 저희도 2명의 강아지 2마리라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게 지금 5인 탑승 5인 취침 되는 캠핑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명이서 여기를 쓴다? 저는 못 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도 2명이 저는 베스트 같아요. 뒤에도 뭐 2명 자고 드랍베드 2명 잘 수 있는데 거실 공간에 5명이 성인이 있다?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저 혼자 있어도 꽉 차잖아요.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한 사람이 멈춰줘야 되고 지나고 하다 볼때 2명도 이런데 3명, 4명 되면은 동성도 꼬이고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캠핑카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변환해서 쓰는 테이블을 아래로 내리고 그 위에 쿠션을 쌓고 거기를 침대처럼 변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쓰던 캠핑카도 테이블 변환해서 거기 이제 침실로 만들어서 하는 침대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해요. 자는 것도 이 쿠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등도 베기고 이걸 항상 잘 때마다 뭔가를 이렇게 막 움직임으로 이렇게 막 조립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몇 번은 괜찮아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귀찮아지거든요. 저희는 예전에 쓰던 캠핑카가 이제 벙커베드가 있었던 캠핑카였어요. 그 벙커베드에서 자려면 디귿자 소파에 한 번 올라가야 되고 거기서 한 번 더 벙커베드를 올라가야 돼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만약에 캠핑카 구매하실 거면 그 벙커베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말고 뒤쪽에 이제 침상이 돼 있는 그런 캠핑카를 구매하시는 게 사용하시는데 더 편할 겁니다. 화장실 가기도 불편해요. 그 위에서 한번 내려왔다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다니 언니가 그 예전 캠핑카 이제 여행 다니다 보니까 8기 몇 개월 전부터는 위에서 앉았어요. 벙커베드에 아예 안 올라갔거든요. 디귿자 거기서도 그냥 여기 변환도 안 시키고 여기서 그냥 자더라고요. 화장실을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마다 좀 느끼는 게 다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벙커베드 쪽 말고 뒤쪽에 있는 베드 있는 거 이쪽에 오히려 쓰시는 데는 훨씬 편할 거고 침대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캠핑카는 불편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캠핑카가 그렇게 생각보다 편하진 않다. 어떠셨나요? 오늘 한 3년간 느꼈던 캠핑카 단점 말씀드렸는데 항상 캠핑카 좀 좋은 모습, 여행 재밌게 다니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가 캠핑카의 단점을 좀 말씀드려봤는데 캠핑카 구매하시는 욕구가 사라지셨나요? 그래도 캠핑카를 타는 이유는 일단 저는 완이랑 단이랑 숙소 얻는 게 너무 힘들고 지쳤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커버할 정도의 장점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캠핑카 뭐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만약에 캠핑카 또 살 거냐 물으시면 살 거예요. 근데 완이랑 단이가 없다 그러면 저는 캠핑카 안 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